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같이 기록을 하면서 미국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조금 한 주의 중간에는 좀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도 비슷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증시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어떤 거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AI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세 번째는 바로 다시 태어난 관세 리스크입니다. 사실 이 관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관세로 인해서 스노우볼처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국한테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약간 은은하게 영향을 받는 식으로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기술은 AI라는 키워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쯤 다시 한번 AI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그럼 AI를 중점으로 어떤 기술들이 또 뻗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표적인 기술로 뻗어나가는 건 바로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단어로 회자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서야 조금 테슬라와 함께 현실화가 되면서 조금 많이 주가에 영향을,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배경 화면에 보이는 이 1년치 제가 주가를 갖고 온 거는 바로 테슬라의 주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6달러까지 이렇게 넘어갔었네요. 그랬다가 지금은 300달러, 그 다음에 290달러 정도로 다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자율주행이라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는 FSD 기술 자체는 크게 펀더멘탈 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게 상용화가 되면서 로보택시나 그 다음에 모델 Y 같은 쪽에 지속적으로 적용이 잘 되나, 그 다음에 세계 결국에는 잘 팔리는 게 중요하겠죠. 과거에 아이폰이 잘 팔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로보택시나 모델 시리즈들도 잘 팔리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아무래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처음에. 지금도 뭐 끼케야 100만 원, 200만 원이죠. 근데 물론 100만 원, 200만 원도 비싸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것들을 아예 못 살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접근성도 굉장히 높고 무엇보다 들고 다니기 편하죠. 근데 자동차, 이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들고 다닌다라는 관점에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나이 제한도 걸려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19세, 그러니까 성인이 돼야지 자동차를 끌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동차 스마트폰이 굉장히 대단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한 명당 한 개 이상의 스마트폰을 대부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했죠. 쉬웠죠. 근데 자동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도 상대적으로 높죠. 자동차가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한 자동차가 뭐 중고로 했을 때 뭐 500만 원 정도, 뭐 300만 원. 아무리 우리가 티코 같이 저렴한 자동차를 사더라도 적어도 한 300만 원은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자율주행을 적용시킨 차량 판매를 세계적으로 범용화시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인 건 확실하다. 근데 그럼에도 이거를 테슬라가 시도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익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통합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직접적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거, 그리고 직접 사업에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부분도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진율을 좀 더 높여서 주가까지, 그 다음에 매출까지 높이면서 주가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제가 이 키워드 세 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S&P 500 맵을 보면은 사실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큰 변화는 없었고, 어제나 그저께처럼 큰 변화는 없었고, 뭐 빨간불 들어온 것도 뭐 월마트 같은 경우가 2%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지금 월마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2% 하락한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그냥 하락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기술주들도 크게 뭐 변화가 없었어요. 네. 아마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1% 하락한 거는 뭐 하락한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이슈가 있을 만한 건 없겠고요.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상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역시나 AI 수출 규제 이 부분 완화가 되는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사실 테슬라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론 머스크가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팔란티어가 조금 새로운 소식이 왔는데, 영국의 NHS와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 사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부정적인 소식이 좀 확정적으로 내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온큐가 최근에 1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재투자될지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도 큰 변화는 없고, 아마존이 프라임데이의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그 기술 그 발표회처럼 아마존도 주기적으로 프라임데이를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이때 실적이 약간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뭐 그 실적이 기대되는 실적에 대한 그게 부진했다라는 거지, 뭐 아마존 자체의 실적이 뭐 엄청 부진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애플은 조금 지금 진정되는 안정적인 흐름을 조금 다시 회복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애플의 아이폰 17이 지금 한국에 2025년도 9월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한국에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출시해서 중국 판매율이 어느 정도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애플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명히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할인하면서 판매를 할 텐데, 그때 과연 얼마나 판매를 할지, 그리고 미국에선 또 북미에서는 얼마나 판매를 할지, 그거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도 AI 칩 수요가 계속해서 강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2025년도하고 6년도에는 브로드컴이 조금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60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흐름을 좀 제대로 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역시나 엔비디아는 AI나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에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엔비디아는 역시나 기대되면서도 매출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시 좀 분할 진입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승 흐름을 제대로 타가지고 160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매수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정 시에 조정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하셔도 괜찮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이 분명히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유롭게 마음을 다듬으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고, 좀 오늘의 데일리 뉴스를 볼게요. 그래서 일단 S&P 500이 6,400, 거의 6,400까지 올라왔었죠. 네. 아니다, 6,200, 6,280까지 이렇게 올라왔었다가 다시 단기적으로 0.07%면 단기적으로 하락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해외 뉴스를 봐보면 관세 혼돈 속에 수급이 공방되고 있다. 그 다음에 1370원 노크하는 환율. 그 다음 싸움딱 머스크. 테슬라 500달러 강세론자의 입다물라라고 트위터에서 또 약간의 잡음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계속된 관세 엄포의 피로감이 지속되고 있다. 관세 뉴스가 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양측이 노년된 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시장 반응이 미지근하다. 네, 관세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시장이 혼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금 가격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금을, 그러니까 대체 자산, 안전 자산,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금을 어느 정도 제 전체 자산의 한 5%나 10% 정도는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금 투자에 대해서 아주 작게나마라도 투자를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단순히 뭐 돈을 벌고자 투자를 하기보다도 이 투자를 하면 이 금 가격도 지금 이게 제가 1년치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안전마진으로서 금이 계속해서 채택되는 이유는 물론 비트코인이 요즘에 뭐 계속해서 대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금을 아직은 100% 대체는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이제 이 금 자체에 대한 이 실물 금 가격에 대한 이 안전 방어는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차트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맵이었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중간중간에 하락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쭉 떨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 길게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치 투자한다라고 쳐보면 지금 2025년인데 2015년, 10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때만 투자했다라고 해보면 10년이 지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길게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단타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이렇게 매일매일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고려한 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뉴스를 또 봐보면 뭐 골드만삭스가 S&P 500 목표치를 다시금 상향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매수 매도 추천 뭐 이렇게 아마존 테슬라 인베스팅닷컴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또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위기에 빠진 애플 AI 핵심 인재가 일단 유출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부 AI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애플의 시리 같은 경우도 지금 AI가 지금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외부 AI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고 있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에 대해서는 이 AI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보다도 아이폰이라는 캐시카우죠. 그래서 애플의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릴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애플 주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의 실적도 다음 분기 실적도 나오게 되면은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다음 메타가 지금 AI 인력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저도 공부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메타가 지금 AI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해요. 테슬라는 물론 그러니까 테슬라도 분명히 AI 인력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인력에 한해서는 메타가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도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메타의 주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타에 투자를 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진 않은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026년도나 좀 더 장기적인 방향을 겨냥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네,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콘텐츠를 발행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제가 하나 또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바로 이 investing.com에서 워렌 버핏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보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S&P 500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차트를 비교해 놓은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25% 보유하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5%를 보유하고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들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안정적인 가치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1, 2위를 독점적으로 고수한 기업 중에 하나니까 한번 꼭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 저도 공부해서 나중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기업 중에 또 코카콜라가 있죠. 네, 코카콜라도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10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한 기업입니다. 네. 코카콜라는 진짜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죠. 코카콜라 거의 매일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소비재이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치주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실 때는 이렇게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꼭 참조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책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선택, 즉 글로벌 대가들은 어떤 기업을 매수를 했을까? 그럼 왜 매수했을까를 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좋을 책을 제가 살펴보다가 저도 이 책을 발견을 했는데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 초보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될 것 같고 내가 조금 기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저자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자라고 하시는데요. 10년 넘게 투자를 또 해오셨다라고 해요. 여기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캐시우드와 테슬라, 그 다음에 낸시 탱글러와 일라이 릴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혁신과 성장의 선구자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전략가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행동주의와 위기 투자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퀀트와 기술적 분석가들, 뭐 차트 투자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및 시장 분석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가치 투자의 거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뭐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서점 가셔서 워렌 버핏과 코카콜라 이 파트만 보셔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성장주에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우주항공 투자의 시대가 온다. 이 책도 한번 서점 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목차를 보시면 좋은데 이 책의 저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시고 계십니다. KB증권 수석연구원, 뭐 그다음에 리서치센터 미래산업팀 팀장이라고 하십니다. 목차를 보시는 것처럼 우주산업의 역사, 그다음 우주산업의 현 주소, 해외 기업 8선, 이렇게 로켓랩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레드와이어, 인투이티브 머신.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산업에 대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밸류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산업에 대해서 내가 좀 신산업,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5년, 10년 뒤에 성장할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주산업에 대해서 꼭 관심을 한번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우주산업에 대한 책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책을 보시면서 해외 산업과 그다음에 한국의 또 우주 산업까지 분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 가셔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에서 책 속으로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꼭 읽어 보시길 바랄게요. 이 부분만 읽어보셔도 여러분들한테 이 우주 산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실 수가 있으니까 서점 가시기 전에 요즘에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서점 가시기 전에 이 부분만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 부분만 읽어보셔도 이 책에서 말하려는 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주 산업이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련과의 패권 전쟁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부터 이 우주 산업이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산업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금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주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단순히 뭐 돈뿐만 아니라 이런 금리 부분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술, 인공지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이런 금리 같은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권의 책과 이 두 권의 책, 자, 글로벌 투자 리더들의 선택, 그 다음에 우주 항공 투자 시대가 온다. 이 두 권의 책과 함께 AI 자율주행 관세 리스크 이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